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나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웃는 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이노의 가르침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스크래치를 내는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세이노님이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여러분과 함께 정신 차리고 좀 아프실 수도 있고 또 저도 읽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말을 이런 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정신 번쩍 차리게 또 해줄 수 있는 책 같이 나누면서 나태해지고 또 그냥 보통 루틴에 계속 빠져서 게을러지고 계시다면 정말 회초리 한 대 맞는 꿀밤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학력은 어느 수준까지 공부했는가? 학벌은 인류대학을 나왔는가? 학력은 있는데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해라.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신통치 않으면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제쳐진다. 학벌 쟁쟁한 인사권자들이 이류대 졸업자들의 서류들을 거들떠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류 학벌로 기를 쓰고 인류 학벌 집단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좌절하거나 그 집단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해도 학벌로 만들어진 학연의 벽을 뚫기란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니나 마나 한 대학을 그것도 대학원까지 기쓰고 다니면서 취직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학벌이 약한 사람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98년 초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절 내가 경영한 외국 법인에서 신입 여직원들이 필요해서 이른바 인류대 취업실에 공고를 부탁했던 적이 있다. 제출된 이력서 중에는 내가 학교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방대 졸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영어나 컴퓨터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흥미를 느껴서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면접에서 나는 그 지원자에게 물어보았다. 인류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인류대 졸업자보다 더 많이 갖추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에게는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로 밤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의 유명 대학교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채용을 결정했으며 다른 면접 대기자들은 만나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웬걸 그녀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내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학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경험담을 말해보자면 군 제대 후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게 되었다. 높은 보수를 받으려면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했고 영어 실력이 필요했다. 당시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영어도 못했다. 하지만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 4년간 공부한다면 도사가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2시간씩 4년, 하루에 4시간을 하면 2년, 8시간이면 1년, 16시간이면 6개월,
18시간이면 6개월도 안 걸린다는 말인데 한번 미쳐보자. 그 기간 동안 나는 몸을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밥도 많이 먹게 되어 졸음이 오게 되므로 외출이나 목욕도 하지 않고 오줌통에 소변을 보고 하루에 2끼를 최소량만 먹으며 혼자서 영어에 미쳤고 5개월 후 치른 첫 토플에서 570점 이상을 받았다. 얼마 후 나는 그 점수를 갖고서 미 8군에 있는 미국 대학교 분교에 들어갔고 그 점수를 학부형들에게 보여주면서 고3 학생도 가르칠 수 있었고 토플 점수를 계속 올려나갔으며 닥치는 대로 갖가지 분야를 공부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미 8군 내에 있는 대학 분교를 알아준단 말인가.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제 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시간당 인건비는 많이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빚이 많다면, 땡전 한 푼 없다면 그 일을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는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라. 봉급이 적더라도 기쓰고 그 일을 해라. 거기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학력이나 학벌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학벌이 신통치 않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일상에 쫓겨 시간이 모자란다면 과감히 6개월 이상을 그 일상에서 벗어나라.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 라면 한 개도 많다. 그냥 씹어 먹어라. 그리고는 스스로 독립하거나 중소기업 같은 작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라는 곳에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일 전체를 배우게 되며 길거리 지식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체념과 게으름이다. 학벌이 좋건 나쁘건 부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놓고 버리는 게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 게임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아동도서,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같은 쉬운 책부터 읽어보라.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라. 학벌이나 학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예전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400대 거부 가운데 58명은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퇴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력은 평균보다 훨씬 많았으며 미국 동부의 사립 명문대 아이비리그 출신자들보다 평균 2배가 더 많았다. 즉,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헛소리 하지 마라. 특출한 능력과 노력이 따로 없는 한 학교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아예 기회가 박탈되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에디슨은 학교 무용론을 직접 실천하고자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사기꾼이 되어 감옥살이도 하였고 평생 비참하게 살았다고 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갖가지 자격시험을 잘 치러야 하므로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다는 직장 역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공부 자체를 잘한다고 해서 또는 오래 공부하였다고 해서 경제적 수입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학교 교육을 무시한다면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확률적으로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때 여러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능력만 보고 채용하겠노라고 선언했지만 도대체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학력과 학벌을 보는 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점도 기억해라. 학력이 높거나 학벌이 좋으면 능력마저 뻥튀기 시킬 수 있다. 예컨대 수년 전 어느 고교 졸업자가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경제 분석 전문가로 위장하여 책도 쓰고 TV에도 등장하고 재벌 회장들에게 정기 브리핑까지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모 기업체에 스카우트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학력이 들통난 경우가 있었다. 능력이 있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며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있으면 일단은 숨을 수 있다.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을수록 인맥 형성이 손쉽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다. 학벌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이것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과 인종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졸업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휴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정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 만나도 거리낌이 없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친구라 할지라도 고교 동창생이라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찾아가 만날 수 있다. 대학 동창들은 전공이 비슷하다 보니 사회 진출 이후 교제의 폭이 넓지 못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류 중고등학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의 인맥은 아주 약하게 된다.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한 인생의 법칙 중 마지막 법칙, 공부만 하는 바보를 잘 대해라. 나중에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기억해라.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1차적 잣대는 학력과 학벌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인류대에 들어가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공부를 더욱더 오래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갖추어라. 그렇지만 명심해라.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폼나게 설 수 있으며 가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에는 비슷한 학력과 학벌 소지자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서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만 나온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거대한 전기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원 모집 공고를 냈다. 초등학교만 나온 다른 사람이 사장 역시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그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서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회사 사장을 방문하여 항의했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이 학력과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에디슨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기다릴 시간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1차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류 대학을 나오면 이른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기득권 사회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결코 없으며 창피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학벌이 낮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학벌이나 학력 이외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데 역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지금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학벌과 학력보다는 내 중심에 가능성과 실력으로 가득한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단단함과 그리고 실력을 갖추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 많이 웃는 일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마음이었습니다.